이거 해외 유명인데 남성분들은 $1,000짜리를 1분 안에 결정하고 여성분들은 $10짜리를 1시간을 들여서 결정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왜 사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30, 40대 가장분들이시라면은 이동수단이라는 기본 목적에 더해서 패밀리카로서의 운용성, 그리고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있으시니까 본인의 위치를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차를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차를 어떻게 고를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차는 볼보의 XC40입니다. 아니, 왜 하필 XC40이냐? 판매 분석을 해보니까 XC40은 여성 구매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차였습니다. 구매 이유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거는 볼보를 관통하는 심리인데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고에 대한 걱정도 많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의 사후 처리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차 없을 때부터 이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일단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볼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XC40은 엔트리급이긴 하지만 기본부터 시티세이프가 들어가면서 안전의 대명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백은 6개이고요. IIHS 충돌 테스트 결과도 최고 등급인 G등급을 받았습니다. 역시 볼보에게는 이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안전 사양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충분히 어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XC40이 가장 핫했을 때는 나 혼자 산다의 화사님이 타고 나왔을 때입니다.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직접 구매한 차라던데 이때 독삼사와는 다른 볼보만의 이미지가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차 좀 좋아하는 젊은 층을 꿰뚫는 심리는 영앤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음 플러스 재력이라는 건데요. 이 심리에서 파생된 게 아마 카푸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즉 20대의 독삼사 엔트리나 아예 막 슈퍼카 같은 거는 좀 약간 카푸어 같아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데, 볼보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카푸어라면은 뭐 볼보를 탈 리가 없고, 또 어린데 수입차를 탄다? 그것도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금수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여성분들에게 어필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XC60이나 90은 조금 아빠차 같으니까 40 정도면은 딱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차 한 번 사면은 10년은 탄다? 이거 진짜 옛말입니다. 풀체와 페리텀이 2년에서 3년으로 압축이 되면서 신차가 막 쏟아지니까 이 기변병 오는 주기도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입차라면은 3년, 5년씩에 이 보증안의 팔자가 정설인 만큼 한 10만 정도 타면은 뭔가 다 탄 차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건데 관리만 잘하면은 막 30만, 50만 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 살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 이건 어떻고 뭐 저건 어떻고 막 리뷰 막 댓글까지 막 다 찾아보고 막 이거 해외 유명인데 남성분들은 $1,000짜리를 1분 안에 결정하고 여성분들은 $10짜리를 1시간을 들여서 결정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결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다 보니까 다시 고민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렇다면 한 번 샀을 때 오래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XC40 같은 볼보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유행을 조금 덜 타니까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수입차 풀체와 페리텀은 이 국산차보다 확실히 텀이 깁니다. 지금 보시는 XC40은 2022년형 B5 인스크립션 모델인데요.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 가솔린 T, 디젤 D 모델과 이 디자인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올해 4년 만에 이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헤드라이트와 범퍼, 휠, 리어램프의 그래픽이 아주 살짝 달라졌습니다. 실내는 기존의 베이지 시트 대신 밝은 그레이 컬러의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가니쉬는 트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수입차의 경우 특히 볼보는 페리 때 막 엄청나게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수준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국산차들 보면은 막 페리가 거의 전혀 다른 차, 거의 신차 수준이어서 같은 세대라도 전기형은 금세 구형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입차는 한 세대를 통으로 타도 괜찮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XC40 진짜 금수저 차냐? 아무튼 의외로 접근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본 트림인 모멘텀의 경우 4,670만 원부터 시작이고, 이 풀업 인스크립션은 5,130만 원입니다. 요거를 그때 그 벤츠 CLA랑 같은 조건으로 리스 플랜을 짜보게 되면은 보증금 30%에 60개월이면은 월 58만 9천 원입니다. 이 서울 기준 원룸 월세값 정도면은 수입 SUV를 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XC40만 이렇게 싼 거냐? 물론 아닙니다. 경쟁선상에 있는 다른 수입차들도 얼추 같은 구간입니다. 이 비슷한 크기의 셀토스까지 끼워 놓고 보면은 와, 이 정도 차이면은 저 같아도 그냥 수입 갈 것 같은데요. 근데 다시 보면은 가격군이 죄다 월세 구간입니다. 친구 몇 번 안 만나면은 국산이고 막 독립을 포기하면은 수입차를 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차값이 싼 건지 아니면은 월세가 비싼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월납금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자를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의 용기는 내일의 책임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차들은 엔트리급의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이미지와 현실적인 가격대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동차에 있어서 첫 브랜드가 거의 평생을 가는 만큼 엔트리 시장은 역시나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XC40에는 유지면에서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볼보 SUV 라인 자체가 옥탄가 95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내 휘발유는 옥탄가 91에서 94 정도 되고요. 고급유는 94 이상입니다. 즉 매뉴얼상으로는 옥탄가가 95 이상인 고급유를 넣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아니, 이 소형 SUV에 웬 고급유람! 물론 일반유로 놓고 다니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매뉴얼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이 비싼 수입차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오래 타려면 매뉴얼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XC40에는 전기차 버전인 XC40 리차지도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로서의 XC40 연료비 비교를 해보면 먼저 전기차 충전 금액, 요거는 급속 충전 기준으로 약 300원 정도입니다. XC40 리차지의 배터리 용량은 78kW니까 한 번에 풀 충전할 때 약 23,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주행거리는 337km를 갈 수 있어요. 이 연간 15,000km 정도를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연간 충전 횟수는 약 44.5회가 나오고, 그럼 충전비는 약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13만 원과 보험료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XC40 리차지를 타면 XC40 내연기관을 탔을 때보다 1년에 약 2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셈이 됩니다. 요게 5.2년이 되면은 1,300만 원이고 10년이면은 소나타 깡통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밥까지 있으면 좀 더 빠르겠죠? 오늘 리뷰하고 있는 XC40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모델인 가솔린 T나 아니면은 디젤 D와 디자인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림별 외관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C40에는 모멘텀, R 디자인, 인스크립션 이렇게 트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트림은 휠 크기와 디자인, 사이드 윈도우 데코 컬러, 루프레일 컬러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차를 이렇게 봤을 때 주요 시야권에 드는 포인트들은 아닙니다. 즉 트림별로 외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느낌상으로는 차이가 적기 때문에 하위 트림인 모멘텀을 사더라도 차별을 별로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상위 트림인 인스크립션을 사게 되면은 뭔가 돈 더 쓴 티가 덜 나게 되니까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는 인스크립션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모멘텀이랑 R 디자인은 후방 카메라만 지원이 됩니다.
그 이외에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노브와 리얼우드 가니쉬, 하만카돈 스피커도 여기 있는 인스크립션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차이는 적었지만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빠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실내 트림 간의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스피커 수준도 하위 트림부터는 좀 많이 달라지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까지는 이 T맵이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요거는 2023 페리 때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수납 공간은 수입차치고 굉장히 넓고 많습니다. 도어 포켓도 있고 센터펫이야 여기 무선 충전 공간, 콘솔 박스도 엄청나게 넓고요. 또 이렇게 섹션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만 보면은 살짝 수입차스럽네요. 2열은 공간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일반적인 소형 SUV 그 정도로 나옵니다. 레그룸은 주먹 2개 반, 헤드룸은 주먹 2개 나오고요. 2열 에어벤트와 암레스트, 컵홀더, 카시트 설치고리도 있습니다. 리클라이닝은 안 되지만 착자감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부터 들어가고요. 공간을 보게 되면은 기본 용량은 460리터로 셀토스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대신 여기 러기지 보드와 또 좌우에 포켓, 그리고 2열 폴딩이 가능한데요. 뭐 짐 싣는 공간용으로는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차박용으로 2명 이상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XC40의 주행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XC40을 타고 주행 중입니다. 약 1년 만에 다시 타보는 건데 역시나 차의 기본기가 정말 좋습니다. 전에도 타봤으니까 오늘은 승차감, 가속력, 제동력 이렇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승차감은 소형 SUV 치고는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막 이게 세단까지는 아니지만 이 충격 감소도 부드럽고 시트 포지션도 거의 중형 SUV만큼 높아가지고 이 노면 충격을 잘 걸러줍니다. 지금 휠이 19인치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서스펜션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48V 배터리가 추가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2.0 가솔린 차량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터리가 주행 중에 개입되지는 않아요. 이 스탑앤고나 아니면 시동 걸고 출발할 때에만 작동이 되는데요. 특히 이 첫 시동에서는 전기차처럼 매끄러워요. 그냥 내연기관보다 이 잔진동이나 잔소음들도 없고요. 그러고 보면 요즘 수입차들이 거의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풀악셀 타임! XC40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다이내믹, 에코, 오프로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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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M이! 와! 야! 대박 사건! 야, 출력 스트레스 전혀 없는데? 이거 날라가요, 이거! 야, 이 토크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진짜 빨라요, 이거. 대박. 야, 진짜 출력 스트레스 전혀 없고 엄청 잘 나갑니다. 세상에나. XC40 B5는 197마력의 30.6토크입니다. 이 전에도 그랬지만 스펙 자체는 뭐 기대할 수준은 아닌데 실제 달릴 때는 디젤차처럼 막 토크가 찐득해지면서 출력이 아주 훅훅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RPM도 꽤 올려 써주고요. 드라이브 모드별 가속감 차이가 분명해요. 다시 한번 브락셀! 이야! 어이구, 야! 이 보통의 볼보차 하면은 나긋나긋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차가 좀 가벼워서 그런가? 가뿐하게 이렇게 잘 치고 나갑니다. 엄청 잘 나가요. 우와! 엄청 잘 나가. 와! 자, 이번엔 브레이크 감도를 느껴보겠습니다.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역시 이 다른 차 타다가 볼보를 타면은 뭔가 좀 이질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이 브레이크 감도인데요. 동급 중에서는 담력이 가장 후반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페달이 딱딱한 그런 느낌이고요. 완전 정지를 하려면은 페달을 다른 차들보다 좀 더 꾹 밟아야 돼요. 이런 게 뭐 편하지는 않지만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페리되기 전 XC40 B5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볼보는 반도체 사태 이전부터 출고 대기가 원래 긴 편이었습니다. XC40은 평균 12개월 정도인 상태이고요.
AS 센터의 경우에는 독3사 다음으로 많은 편이지만 지방은 아직도 조금은 힘들다고 합니다. OEM 궁합도 아직은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정비는 정식 센터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XC40의 리콜 소식은 2020년 12월식 기준으로 브레이크 유압 장치 내 모터 관련으로 한 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홍씨의 선택 XC40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 살 거예요. XC40은 분명 좋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자인 만큼 유행 덜 타는 디자인과 좋은 이미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입차가 좋은 점은 옵션 장남질이 없는 거죠. 하지만 고급류 뭐 몇백 원 차이 안 나기는 하지만 괜히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수입차 타는데 그 정도 각오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저처럼 걱정이 되신다면은 XC40 리차지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만 좀 더 된다면은 데일리카로 좋을 차 볼보 XC40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